법인들이 토지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토지를 많이 갖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불로소득이 법인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예, 그럴 가능성이 하고. 높은 거죠. 그 뭐 생산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매매 차익이나 뭐 임대소득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그 아직 정확하게 자신 있게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요번에 네. 통계 나온 걸 보면 이 통계하고 이제 한국은행 자료하고 이제 섞어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개인은 계속 땅의 그 면적 비율이나 가액 비율이 줄어들어요. 아, 그나마 줄어들고 있군요. 예, 그래도. 이게 2005년도에 개인이 소유한 그 이게 이제 가액으로는 61.3%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근데 2018년도에는 59.3% 그러니까 2%가 줄었어요. 예. 근데 법인은 13.6%에서 15.7% 이건 2% 증가했죠. 2.1% 증가했어요. 가액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도 그렇고 이 경향이거든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였어요. 이게 뭐 다른 자료로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땅 투기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법인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 뭐 생산에 필요해가지고 땅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또 LH나 또 뭐 이런 데서 또 땅이 필요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땅이 필요해서 거기다 토지 수용하고 또 뭐 혁신도 짓는다고 또 땅 사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그걸 알 수가 없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근데 OECD 국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고정 형성 자본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실제 생산적 투자예요. 생산적 투자 대비 비생산 비금융 자산 이건 뭐 땅입니다. 땅이 한 95% 이상 차지합니다. 생산되지 않은 금융이 아닌 그러니까 또 땅이지 뭐다. 그렇죠? 주파수 대역도 여기 들어가는데 하여튼 거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건 땅이죠. 고정 형성 자본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한 그 15.5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실제 생산적 투자에 100억 원 투자할 때 땅 매입하는데 땅을 사들이는데 15억 원 투자했다 이런 15.5억 원. 전체 투자액 중에 15%가 땅이다. 땅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OECD는 100억 원 투자할 때 땅 사들이는데 1.5억 원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땅 투기를 열심히 하고 있든지 아니면 땅이 진짜 비싸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OECD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비쌀까? 땅값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법인이 토지 투기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죠.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 인격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생산 주체로서 우리가 법 인격을 부여하는 건데 생산을 안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있다니. 네, 그러니까 뭐 온갖 사실은 그 세제상에서도 감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실은. 맞아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세금도 좀 약해요. 별도 합산 토지라서 별도로 합산해가지고 또 뭐 또 낮춰주고 그래요.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전체 투자액 중에 15%를 땅에다 쓰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은 1.5%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법인이 땅 투기하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주식회사의 문제가 주식회사라는 건 사실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개인 소유를 볼 수 없는데 마치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를 개인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삼성 땅은 이재용 땅 같아요. 실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 그렇죠. 다 이재용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부작용들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 어떤 그 소유 구조를 이렇게
이상하게 가져가가지고 조금밖에 소유하고 실질 소유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회사 여기는 이제 생명회사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하죠. 뭐 전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순구입이거든요. 판매도 하고 또 사들이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순구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입 빼기 판매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이 땅을 사들인 거죠. 팔기도 하니까. 뭐 계속 사들였죠. 뭐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에서도 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라가요. 비율이 법인의 순구입 계속 소유 올라가니까. 네.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대뜸 생각나는 게 그 현대차.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그게 그러네요. 생각나는 네. 건데 현대차가 이제 뭐 벌써 한참 됐죠. 그 삼성동에 한전부지, 네. 그렇죠. 한전부지 뭐 정말 노른노른 땅이잖아요. 그 땅 이제 한전이 그 매각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입찰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현대차랑 삼성도 들어왔죠. 근데 이제 둘이 싸웠죠. 근데 뭐 현대차가 말도 안 되게 비싸게 10조였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좋은 땅이긴 한데 10조라는 가격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삼성동이 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일종의 이제 그 교통의 허브가 되거든요. 실제 그래요? 예. 거기로 지금 들어오려고 예정되는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10개 가까이 되나 그래요. 그래요? 예, 별의별 노선이 다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전철 노선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전철부터까지 포함하면 와. 네, 거기는 완전 교통의 허브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이제 완전 허브가 될 것인데 원래 강남하면은 전철역으로 따지면 강남역이 저기 아닌가? 삼성역은 저쪽에 또 떨어져 있잖아요. 삼성역은 잠실 쪽에 가깝죠. 그렇죠. 강남으로 따지면. 네. 지금 교통 허브로 보자면 고속터미널 정도가 좀 더 교통 허브로서 기능을 하는데 사실 터미널도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남쪽으로 있죠. 근데 부사님 얘기는 지금 삼성동이 이제 삼성동이죠. 삼성동인데 그래서 뭐 삼성동이 앞으로 제일 비싸질 거라는 얘기가 좀 파다한데 엄청나게 이제 공원화도 되고 그럴 모양인 것 같아요. 돈을 엄청나게 부어서 그럴 모양이던데 삼성동 일대 부터 해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까지가 이제 완전히 상점벽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인프라가 정말 그 가장 그 엄청 집중되는 거죠. 초집중되는 곳이 삼성동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10조라고 하는 게 그 오버슈팅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비싸게 산 건 맞죠. 왜냐하면은 삼성하고 붙었는데 삼성이 그때 3조인가밖에 안 썼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좀 더 지나면 10조가 훨씬 더 넘어갈 겁니다. 이미 그 가격이. 그래서 손정원이 이제 그냥 투기 관점으로 보면은 손해난 장사는 아니었던 거죠. 현대가.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현대차가 만약에 그때 그쯤에 삼성동 땅을 그렇게 무리하게 베팅해서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이제 이게 그 지각 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자동차랑은 완전히 다른 자동차들, 전기차부터 해서 자율주행차부터 해서 온통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그러면 뭐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후발주자에 가까울 텐데 만약에 그 10조라고 하는 돈을 삼성동 부지를 사지 않고 정말 그 자율주행차든 전기차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굉장히 선도하는 차 업체에 지분을 매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요. 사실 그게 지금 혁신이고 기술 개발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인데. 지금은 그 전 세계 모든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어떤 기업을 처음부터 이제 그 빌딩을 해서 키우고 이렇게 못해요. 스타트업이 있고 거기 잘 나가서 기술을 딱 갖고 있으면 그걸 그냥 M&A 하는 방식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룹에 편입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현대차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현대차는 땅 사는데 부동산에 10조를 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주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뭐 상대 자체가 안 되죠. 주가만 놓고 보면 현대차는 뭐 그런 상황인데 네이버보다 적죠 이게 지금.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적어요 현대차가.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뭐 매출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저는 현대차 사례를 보면서 이게 그 일종의 지대치구 경제의 그 파산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현대차 같은 데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문제를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관점으로도 보기는 하는데 저도 그때 엄청 비판했거든요. 현대차 네. R&D에 포기했구나.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좀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때 아마 현대차 시가총액이 40억이 안 됐을 때였어요. 40조 죄송합니다. 40조가 안 됐을 때고 삼성전자가 한 200조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200조인 회사하고 40조인 회사가 땅으로 이제 붙은 거거든요, 두 개가. 근데 10조를 썼다는 거는 자기 자산의 4분의 1을 여기다 쏟아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말씀대로 그 투자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요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 요즘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땅값이 막 부쩍 올랐으니까 그동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삼성. 그 부소장님의 그 저기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맞네요. 땅값이 엄청 올라죠.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오른다면 땅값이 오르는 거니까. 아파트가 오르듯이 땅값도 오른 거잖아요. 말하자면 서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경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역시 정몽고구나.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기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M&A나 기술 투자보다 이게 더 make sense 하는 투자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근데 국가 개별 기업 그렇죠.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 그렇죠. 차원에서는. 그렇죠. 근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꽝이지. 이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10조를 땅에다가 부었다는 거는. 맞아요. 현대차가 휘청거려. 지금 와서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유지를 해외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거든요, 현대차가.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그게 그렇죠. 토지에 대한 제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세금을 적당히 때리는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일단 땅 사놓으면 이제 오를 게 또 분명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토지 제도를 빨리 바꿔서 그런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조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5% 아까 우리 남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사냐. 그것도 국가가 땅 사면은 페널티를 주면은 그렇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방치해놓는다 국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값이 계속 올랐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했으니까 그건 되게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대요. 이제 돈 많은 기업들은 그냥 어지간한데 보면 땅 보고 그냥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 지나면 거기는 이제 설사 이제 시외에 있더라도 시내로 편입되고 계속 개발되고 왜냐면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게 수익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자원을 맞습니다. 낭비하고 왜곡하는 거죠. 자원 배분의 이제 효율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나 뭐 아니면 삼성 같은 데는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되는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사실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뭐 삼성 땅을 저는 100% 투기하려고 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삼성하고 경쟁하려고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꼭 필요한 땅이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보시면 현대차 그 본사가 지금 양재동 좀 이상한 데 있어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데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삼성동으로. 그러니까 뭐 필요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것만 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오버슈팅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버한 거였냐면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됐다가 땅을 샀잖아요. 10조짜리 땅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가총액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현금을 땅으로 바꾼 거니까.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때 시가총액이 30조로 떨어졌어요. 10조를 썼는데
10조짜리 땅을 샀는데 10조가 없어졌어 심지어. 그러니까 시장 평가가 굉장히 그때는 이거는 니네 거의 망할 징조다. 뭐 거의 그 수준이면 10조가 빠졌으니까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랑은 좀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는 처한 환경이 좀 다른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있어서 이제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시장이 워낙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가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가 확실히 리딩 기업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죠. 나라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이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나라 경제 차원에 구성의 오류를 정확히 보여주는 하여튼 토지 투기만큼 정확히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서로에게 각 개인에게 좋은 게 모두에게 좋은 거냐 전혀 아니고 거기에만 좋은 거 다른 데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고. 근데 우리나라 법인은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토지 투기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 통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빨리 고쳐야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 수 있습니다. 예, 토지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라고 하는 주제로 재밌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진위 계수가 0.809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지주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수치가. 네. 이번에 통계청이 국토부가 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그렇다. 네. 0.809 이 수치는 우리 객원연구원인 이진수 연구원이 계산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산 능력이 안 되고 이진수 연구원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지주의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자, 우리 기자님들은 빨리 들어가서 분석해서 기사 쓰시고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데이터예요. 이거 정말 이게 OECD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얘기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0.6 정도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토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불필요한 사람은 팔고 또 필요한 사람 사고 그러면은 한 0.5에서 0.6 정도면은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도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총선 중요합니다.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 고려 사항으로 넣으셔서 총선 때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의 진짜 어떤 코어 전문 분야 가지고 오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대화를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만드시느라고 수고해주신 우리 남기업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진행해주신 이태근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해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